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네, 컨트롤 스트럭처, if else. 컨트롤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코드 중에 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딜 실행하고 어딜 실행을 안 할지를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컨트롤이죠. 어느 코드를 실행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 else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당연한 건데 그냥 그림을 이렇게 추가했어요. 컨디션이 있고 컨디션이 true면 이 블락을 실행하고 false면 블락을 스킵하고 넘어간다. 이게 if 스테이트먼트죠.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if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괄호를 친 다음에 어떤 컨디션을 넣고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든 말든 간에 스테이트먼트 하나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요. 스테이트먼트를 하나만 쓸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를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무조건 묶는 게 안전하고, 근데 내가 정말 자신이 있고 나는 if 스테이트먼트에 하나만 쓸 거고 뭐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중괄호를 안 써도 C 프로그램이 인지는 해줘요. 근데 꼭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까지만 if에 걸리고 두 번째부터는 완전 별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돼서 오류를 발생시키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중괄호를 묶어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띄어쓰기 이런 거 다 쓸모 없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f else도 똑같아요. true면 if 쪽에 있는 액션을 수행하고 false면 else 쪽에 있는 액션을 수행하는 건데,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할 거면 중괄호가 필요 없고 하나씩 하면 되고, 그런데 멀티플 스테이트먼트를 넣을 거면 이렇게 다 중괄호들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무조건 묶으시라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example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트먼트가 하나여서 중괄호를 빼도 이제 돌아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뭐 months가 이제 몇 개의 날짜로 이루어져 있냐 뭐 이런 되게 심플한 프로그램인데 4월, 6월, 9월, 11월일 경우에는 30일로 이루어져 있고, else인데 else if 가능합니다. elif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else if라고 쓰는 거죠. else if라고 쓴 다음에 나머지 뭐 홀수달, 여기 짝수달은 31일이고 그것도 아닌 이상한 날짜가 온다. 그럼 나는 그 month를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else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중괄호로 묶으시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else랑 if랑 항상 매치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중에 막 if else를 길게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규칙은 else가 하나 있다. 그럼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if랑 매치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중괄호를 매치할 때, 중괄호를 닫을 때 어느 거랑 매치가 되나요? 가장 최근에 열려 있는 중괄호랑 매치가 되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else는 괄호를 닫는 역할이고 if는 괄호를 여는 역할이 될 텐데 가장 최근에 써 있는 if랑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절대 권장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제 이 else는 어느 if랑 매치가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if입니까? 이 if입니까? 지금 괄호도 없고 뭐 묶여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얘랑 매치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프리딕터블하게 만들려면 다 중괄호로 묶으세요. 그러면 클리어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if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else, 여기 있는 else가 여기 있는 if랑 묶이는 게 아니라 여기랑 묶이겠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디클레어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if else가 광속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repetition, 뭐 while, for 뭐 이런 거 해야겠죠. while은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컨디션을 계속 테스트를 해서 true인 한 계속 여기를 돌고 false가 되는 순간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룹 바디가 싱글 스테이트먼트면 중괄호를 안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쓰세요. 자, 이런 이그젬플입니다. 뭐 x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x를 일씩 증가시키세요. 뭐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처음엔 0이었고 그럼 계속 증가하다가 x가 10이 되는 순간 while문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로는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프린트 되고 10일 때는 여기로 안 들어가니까 프린트가 멈추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 do while이라는 걸 좀 제공을 하는데요. 컴퓨터 C가 바디가 테스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디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 while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do를 하고 그 다음에 while을 테스트해서 두 번째부터는 while의 적용을 받아서 뭔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용도가 while 안에 있는 걸 항상 테스트할 때만 수행하고 싶다. 그럼 while문을 쓰지만 이 룹 바디를 적어도 한 번은 컨디션과 상관없이 실행을 하겠다라는 심산이면 do while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인 상태에서 do while 하면 뭐 똑같이 실행이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한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까지 출력이 돼요.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된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보고 10이네 하면 더 안 해야지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한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for문인데 자, 이제 for문이 약간 복잡한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for문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예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컨디션을 측정할 베리어블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여기선 x예요. x를 가지고 아까 while문에서 했던 거를 비슷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세 파트를 다 해줍니다. 첫 번째 파트 x를 처음에 0으로 세팅해 주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언제까지 for문을 돌리냐? x가 0보다 작으면 계속 for문을 돌려라 라는 조건을 여기다 내준 다음에 그럼 for문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x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는 부분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for문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x를 일씩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면 for문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ile문보다 for문이 좀 안전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과정을 이 문법 내에서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ile문은 업데이트를 바디 안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x를. 그래서 까먹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데 for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션뿐만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잘 입력하면 안전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전 파트가 디클레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 x equal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베리어블의 스코프가 for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비슷한 거, for문 속에 for문을 돌릴 수 있고, 뭐 while문 속에 while문을 돌릴 수 있고, if문 속에 뭐 if를 다 네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파이썬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런 거 할 때 진짜 이 중괄호 잘 까먹거나 아니면 인덴테이션을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진짜 헷갈립니다. 이걸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잘 하시고 중괄호 제때 잘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앤 컨티뉴도 똑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냥 똑같아요. 브레이크 한 다음에 대신 땀을 흘려야 되고 컨티뉴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는 룹을 탈퇴하고 컨티뉴는 이번 이터레이션을 멈추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바로 진행하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스위치는 이 키 프레스라는 것이 A일 경우에는 여기를 실행하고 B일 경우엔 뭘 실행하고 뭐 X일 경우엔 뭘 실행하고 해서 이 키 프레스가 뭐냐에 따라서 꼭 if else를 약간 변형한 형태의 이제 그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else로만 하면 되게 지저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위치로 하면 깔끔하게
여러 케이스들을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if else로 하면 if A, 뭐 else if B, else if X 이렇게 하게 되는데 스위치로 하게 되면 그냥 케이스 해서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케이스라는 것도 이제 쓸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디폴트라고 해놓으면은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닐 때 마치 if else의 마지막 else 역할을 하는 디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다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때는 다 브레이크를 해놔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여기다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특별히 뭐가 실행되냐면 케이스 A일 경우에 브레이크를 안 하면 B가 실행되진 않아요. 왜냐면 B는 아니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디폴트가 있을 경우에 디폴트가 실행이 돼버립니다. 같이. A가 실행된 다음에 디폴트가 실행되고 이런 걸 이제 보통 원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잘 박아줘야 됩니다. 베리어블과 오퍼레이터를 오늘 다뤘습니다. 베리어블은 아이덴티파이어, 이름과 데이터 타입, 스코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밸류를 초기값을 넣는 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특히 로컬 베리어블의 경우에. 그리고 오퍼레이터의 경우 되게 많이 다뤘죠. 어사이먼트, arithmetic, bitwise, logical 등등등 다 다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선 다루지 못했던 좀 더 구체적인 메모리 엘로케이션 방법이 C에 있는데 그거를 다뤘습니다. 막 주소까지 다뤄가면서 글로벌은 어디에, 로컬은 어디에 이런 걸 다 다뤘죠. 그다음에 컨디셔널 스트럭처들을 다뤘고 그다음에 아이터레이션, while, do while, for, break, continue, switch 모든 걸 다뤄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수준만큼은 사실 C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문법적인 에러들을 계속 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적으로 체화되도록 이런저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고 다른 분들은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